안녕하세요.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. 지금 평등한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? 그리고 정말로 평등한 세상이 가능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? 네. 그런 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입니다. 네. 저는 매번 읽어야지 하다가 정말 이제서 읽었는데, 이걸 본 중학교 다닌 아들이 이제서 읽냐며, 네, 놀라면서 좀 핀잔을 주더라고요. 네. 네, 이제라도 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네. 그런가 하면 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원래 이 동물농장은 존즈 씨가 운영하는 메이너 농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동물들이 봤을 때,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아주 못된 유일한 동물이야. 이래선 안 돼. 해서, 아주 똑똑한 돼지, 메이저가 우리 동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. 우리는 이렇게 살아선 안 돼요.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동물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우린 이렇게 하자라는 규칙을 만들어요. 7가지. 그런데 동물들이 이것도 너무 많아서 헷갈려.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일하자.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. 네, 결국 우리 동물들은 좋고 인간들은 나빠.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. 했는데 네, 시간이 지나면서 네, 권력을 가지게 된 나폴레옹 일당들은 네, 교묘하게 이것을 어깁니다.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 술도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떤 동물도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였어요. 그런데 어떤 동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 안 돼라고 했는데 스노우볼이 나가고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말 안 듣는 동물들이 이렇게 낌새가 보이면 네, 이렇게 굉장히 학살이 일어납니다. 피비린내가 진동해요. 책을 읽는데도.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우리 원래 동물 죽이면 안 되는 걸로 우리 그랬잖아. 근데 또 찾아보니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여선 안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동물들이 죽어나갈 때 이게 다 스노우볼이 시켰어. 스노우볼 때문이야.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 언론의 플레이에 이렇게 놀아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. 더 기분 나빴던 건 어쨌든 7번째 계명은 이거였어요.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. 근데 나중에는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평등 가지고 말이냐, 네, 막걸리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황당했습니다.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어, 굉장히 활자가 VR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. 느끼실 거예요. 저는 풍차 전투하고 복서가 이제 일만 하다가 결국은 도축업자 그 차에 실려가는 그 장면 그게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좀 구출해야 되는데 막 긴박감이 느껴졌거든요. 네, 풍차 전투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풍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거 폭파되는 거야?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 나폴레옹이 속아서 위조 지폐를 돈을 받고 목재를 그냥 공짜로 주게 된 사기당한 사건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게 이 장면이 참 현대 정치판하고도 너무나 많이 닮았다. 일이 있을 때 다른 걸로 돌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돼지들하고 인간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. 그 장면에서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 수 없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지. 그렇지 씁쓸함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꿈꾸는 그런 평등한 세상 이게 정말 되려면 결국은 양떼들이 구호만 외치고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그 사과를 돼지들이 다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한 번쯤은 의심하고 정말 이게
괜찮은 거야? 아니잖아 라고 한 번쯤 했으면 그게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자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스컬러가 사실 우리 돼지들 사과 좋아하지 않아. 그런데 너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두뇌 활동을 하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야 하는 것. 그리고 그 정권이 유지되게끔 해주는 개떼들이 으르렁거릴 때 정말 무기력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복선을 일만 하다 죽는 이런 것들이 참 우화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동물농장이라서 앞으로도 더 이 책은 베스트셀러 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책이 굉장히 얇은데 그 뒤에 보면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. 자유와 행복, 그리고 나는 왜 글을 쓰는가라고 이제 조지 오웰이 쓴 글이 있는데, 여기서 보면 그 자미아친이 쓴 소설 우리들이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 때 금서가 돼서 왜 그랬나 봤더니 요 짤막한 부분만 봐도 금서가 될 만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짧으니까 제가 하나 요것만 읽어드릴게요.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혁명이라는 걸 아시오? 물론 혁명이죠.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있나요? 혁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. 우리의 혁명은 마지막 혁명이었어. 그러니까 또 혁명이 있을 순 없어요.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요. 세상에, 당신은 수학자 아니던가요? 마지막 숫자가 뭐죠? 말해보세요. 마지막 숫자라니 무슨 말이요? 그럼 제일 큰 숫자라고 해요. 제일 큰 숫자는 뭐예요? 말도 안 돼. 숫자는 무한이요. 마지막 숫자란 건 있을 수 없어. 그럼 마지막 혁명이란 말은 왜 하세요? 네. 혁명하고 나서 이게 끝이다.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계속 혁명은 일어나야 된다.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.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이상 혁명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게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은 이 책을 쓰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지난 10여 년을 통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.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의식, 곧 불의에 대한 의식이다. 네, 옳지 않아. 이 생각이 있었고,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사실 의식 자체가 없어서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뭔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도 반항하지 못하고 복서처럼 내가 더 일하면 돼 하면서 일만 하다 죽는 이런 슬픈 현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조지 오웰은 보니까 이튼스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거기를 다니고 사실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 신분제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업의 내 수준에는 이게 맞지 않아 해서 그 대학도 진학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가난도 직접 경험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정말 명작 동물농장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네.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정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으면 오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인간이 욕심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이 동물농장은 지금도 있고, 네, 물론 과거에도 있었고,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네,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동물농장을 살펴보았는데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